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5월의 옵션 만기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뭐 마이너스 금리는 안 간다. 기존의 입장 그대로 밝혔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가지 발언을 했는데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죠.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후 전략 중요하겠죠. 이후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으로 볼 수 있다. 수급이 미래다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기 모집 기다리신 분들, 꽤 문의 주신 분들이 있는데, 오기 모집은 내일 저녁 정도에 공지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 확인하시고, 주말이나 뭐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공지 올려드릴 테니 공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다우지수 전일에 이어서 오늘 새벽까지도 2% 넘는 거의 뭐 장중엔 3%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2% 이상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틀 동안 4% 뭐 약간 넘는 뭐 하락이 나왔는데 어제까지는 이제 24,000포인트 이탈해도 21선, 61선 골든크로스 나오는 부분 정도까지 나와서 요 구간을 유지해주면은 강한 것이고 뭐 유지를 못하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22,50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증시가 지금 18,20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24,5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꽤 많은 부분을 올라왔고 22,500포인트까지 조정을 받아도 이만큼 올라와서 찔끔 조정 받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정도까지는 뭐 열어놓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반등 나와서 24,000포인트를 회복한다? 그럼 뭐 감사한 것이고요. 네, 뭐 어제와 다르게 오늘 갑자기 그렇게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살짝 붙여주면은 하락을 좀 제한해주고 올려주면 다행인 거고 뭐 이번 주 뭐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24,000포인트를 회복한다? 그러면 미증시도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은 나왔는데 그래도 나스닥은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000포인트 유지해주면 이건 진짜 강한 증시고 정고점을 뭐 금방 올라갈 정도로 진짜 강한 증시인 거고 만약에 요 구간을 내려오면 이제 8,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까지는 뭐 오지 않았습니다. 21선 쪽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하락을 크게 줄였죠. 그래서 거의 뭐 절반을 줄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8%에서 마이너스 1.55%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거의 절반을 줄였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좀 강하게 나오는구나. 나스닥은 밀려도 수급이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일 연준 파월 의장이 요 하락의 배경은 뭐 트럼프랑 계속 뭐 티격태격하고 있죠.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데 단기간 내 마이너스 금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단기간이 중요합니다. 단기간 내 마이너스 금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단기간 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연준에 자꾸 마이너스 금리를 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는 부분에 대한 뭐 다시 한번 똑같은 답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준 파월 의장이 뭐 이런 발언을 합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초래한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이 마지막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매우 불확실하고 심각한 하방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기존에 제롬 파월 의장의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소심한 게 아니고 이분은 정확하게 표현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신중한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 신중함을 자꾸 소심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미국 연준 의장까지 갑니까? 이거는 신중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저는 이분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발언을 항상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발언을 합니다라고 과거에도 제가 작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오래 보신 분들은. 자,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해요. 제 성향도
평소에는 안 그런데 주식에는 이렇게 리스크를 먼저 생각을 하죠. 항상 종목을 볼 때 항상 이 좋은 부분보다는 단점을 먼저 다 골라내고, 이것도 기존에 강의 한번 해드렸죠. 단점을 먼저 쭉 나열한 다음에 이 단점을 극복해서 상승할 수 있을 정도의 호재성 혹은 성장성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다고 했어요. 장점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종목을 볼 때. 근데 제롬 파월 의장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보다 더 신중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경제를 보고, 본인 말 한마디면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타입의 성향을 가진 이제 연준 의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저런 발언이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항상 안 좋은 걸 먼저 얘기를 해놓고 그 최악의 상황까지 말했는데 그거보다 나으면은 경제가 좀 먼저 매를 한번 맞고, 이렇게 지금 매를 한번 먼저 맞고 하락이 나오면서 이거 이만큼만 아니면은 시장은 상승할 거 아닙니까? 약간 요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저 말을 고지고대로 너무 악재로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흔들림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하지만 이게 뭐 경제를 아예 말 한마디로 해서 하방향으로 내다 꽂을 정도는 아니죠. 중요한 거는 회복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이거는 서로 1단계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 트럼프가 얘기를 했고, 중국도 뭐 이행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는 이래요. 그러면은 1조 관세부가 1조 달러죠. 관세부가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무언가 뭐 행동으로 옮긴 건 없어요. 발언을 했지.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트럼프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화살을 돌리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보고 팩트를 보고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차 팬데믹, 지금 각국이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데 경제 재개를 하고 있는 타이밍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는데 이태원 확진자가 또 다시 뭐 슈퍼 확진자로 여기저기 이제 많이 뭐 2차, 3차 감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뭐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온 건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은 이제 정점을 살짝 돌아서는 입장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요거보단 조금 나은 이제 완화되기 직전, 지금은 좀 확산율이 좀 줄어들고 있는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거의 뭐 이제 소강 상태라기 보기보다는 조금 남은 상태에서 고개를 딱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여기서 다시 고개 들면은 기존에 거의 정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안 돼요, 미국은. 근데 이 미국은 경제 재개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빠르게 해소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좀 더 강화해서 하는 방침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번에 완전 뿌리를 뽑겠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이 좀 이제 잘 통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제 미국과 유럽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유럽도, 그리고 렘데시비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치료제로서 활약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부정적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어느 쪽 손을 들기보다는 상황을 보고 팩트만 체크하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우리가 뭐 과거에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생각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분간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 건강을 조심하면서 손 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는 당분간 피하시고 하면서 당분간만 조금 자제하시면은 금방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소강 상태에 금방 다시 한번 접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팩트를 체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오늘 옵션 만길이었습니다. 중요한 날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이슈, 뭐 경제가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만 아니었으면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죠. 그런 것만 아니었으면 이번 만기일은 여러분 만기 신경 쓰지 마세요. 큰 변동 없이 이번에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갈 겁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수급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자, 오늘 어제 보시면은 결과가 나오죠. 미증시가 거의 2%씩 이틀 동안 밀렸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됐어요? 어제는 상승했고 오늘은 어제 지수권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내내 그냥 횡보한 거죠. 이번 주뿐만 아니고 계속 제가 지금 횡보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축소되면서 그냥 쉬어가는 구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죠. 1950 못 넘어가고 대신 그렇다고 뭐 강하게 밀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산 자체가 그렇게 뭐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시면 돼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강했다, 잘 버텼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중에는 뭐 위쪽을 뭐 바라보면서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0.3% 플러스권까지 가면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 뭐 고점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사실 코로나 이전 지수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오늘 고점이.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뭐 이렇게까지 강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감도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 코스닥이 강한 것, 수급 동향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코스닥은 이 구간에서 600포인트 후반 정도에서는 한 차례 이렇게 조정이 나서 최소 21선이든 630포인트든 조정이 나오는 게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데 수급 동향으로 그리고 개별 성향으로 해서 얘가 그냥 돌파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실 그거는. 그 정도로 강한 것은. 근데 지금 유동성이 그만큼 좋고 수급이 코스닥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만길이었으니 뭐 간단히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들 주식 매수 중심으로만 보시니까 외국인들이 5,500억을 매도했다. 당연히 이거는 생각해 볼 만한 정도의 금액이에요. 왜냐? 3월에 대거 매도가 12조 이상의 매도가 나왔는데 4월에는 뭐 한 4조 정도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급감을 했단 말이에요. 4월 매도는. 근데 5월에 이번 주는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가나 매도가 좀 줄어드나 하는 타이밍에 다시 한번 코로나랑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죠. 우리나라 확진자랑.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여기에 또 선물도까지 뭐 5천 계약 매도했다라고 하니 외국인들 또다시 뭐 밑으로 하방향으로 강력한 수급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감을 갖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 팩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면 자, 외국인들 수급. 자, 선물은 이 지난 3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 다음 날부터 체크하면은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도 아직도 8만 계약 이상입니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말씀드렸고 오늘 5,200 계약 매도가 나와서 7만 6천 계약 이상 매수 중입니다. 이건 주간 동향만 확인한 것이고요. 자, 이 정도면은 엄청난 슈퍼 강세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3만 계약만 넘어가도 강세 수급인데 뭐 한 7, 8만 계약 정도면은 일부가 청산이 나와도 엄청난 강세 수급이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것은 적어도 6월 만기일까지는 유효한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오늘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그러면은 다음 6월 달까지 해서 다음 달까지 어떤 방향성을 보이느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위쪽 방향을 살짝 구축을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속적인 수급이 중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마감에 외국인들이 뭐 기관이 소폭 매도한 것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겹치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17억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3시 부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30억 이상, 뭐 34억 정도 매도 우위였어요. 그러면은 34억 매도에서 마이너스 34억에서 플러스 17억 되면은 적어도 50억 이상, 약 50억 정도의 마감 동향에서 플러스 50억 정도. 이거를 오늘 만기되는 없어지는 상품에다가 50억을 투기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6월물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3시 이후에 매수한 물량은. 그러면은 6월물은 위쪽 방향 콜옵션 매수니까 상승 방향 쪽으로 포지션을 조금 구축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당장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수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믿기보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수급도 상방향이고 옵션 콜옵션도 상방향이네. 그럼 풋옵션은 어떻지? 풋옵션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오면은 풋옵션은 매수가 들어오면 하락 포지션인 것이고 매도가 나오면 하락을 제한하는 하락을 막아주는 방어해주는 포지션입니다. 매도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 그것도 3시 이후에 이것도 3시 이전까지는 한 뭐 2천억 20억 초반 정도였는데 한 20억 정도 추가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시 이후에만 20억 마이너스 20억 매도가 나왔다. 느낌은 좋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코스피는 아래 하단은 방어를 해주고 선물 그리고 콜옵션 양쪽 다 상승 방향에 베팅을 했네. 하락 베팅 방향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옵션은 이제 오늘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미증시가 저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수급은 파생 동향은 위쪽 방향을 계속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이 저렇게 약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수급이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실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6월까지 전망을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위쪽으로 잘 올라왔지만 코스피가 쉬어가면서 1950 넘기 부담된다. 이거는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그런데 이게 그냥 무작정 부담이라고 하면 코스닥은 어떻게 저렇게 여기까지 올라왔습니까? 코스닥은 더 강하잖아요. 부담되는 거 맞아요.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왔으니까. 근데 코스닥은 더 많이 갔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달 이상 약간 상승은 했지만 이 정도면 횡보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오는 이것은 가격 조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 조정을 기다리고 인버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가격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조정은 가격 조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를 하는 기간 조정이 존재를 한다. 근데 시장이 강하고 수급이 좋을 때는 이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 장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은 시장에 돈을 풀어서 유동성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배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버스로 하락 상품을 여러분들이 하락하면 수익 나는 상품을 보유하면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락 상품을 보유하기보다는 차라리 불안하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1950 수급이 좋아져서 1950포인트를 5월까지는 못 넘어간다고 했죠. 5월 만기까지는 오늘까지는 못 넘어가지만 이 이후에 1950을 넘어가면 이제 2000포인트 이상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들 6월 선물 만기까지 선물 수급이 굉장히 강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왔다. 진짜로 원하시는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현금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에 대해서 우려감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차라리 현금을 들고 계시는 게 낫다. 그러면은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했을 때 하락 상품 들고 계신 분들 손실이 나잖아요. 이 손실은 보지 않고 돌파했을 때 이 현금으로 제일 좋은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조정받았을 때 매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락 상품보다는 현금이 더 유리한 전략이다.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하락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왜 저 사람은 안 내려간다고 하지? 그러면서 심지어 올라가긴 또 어렵다고 해. 계속 갇혀있다고 해. 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축소되고 쉬는 구간. 제일 싫어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현재 저도 가격 조정이 받는 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실제로 시장이 팩트가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시장의 수급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만기일까지는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팩트를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팩트다. 그래서 이번 만기일은 그 팩트대로 움직였고, 자, 6월까지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오늘 동향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연속적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저와 함께 해 나가신다면 6월에 긍정적인 모습, 5월 만기,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해서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도 2000포인트 넘어가는 모습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조금 어렵고 미국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소식도, 좀 어려운 소식도 들려왔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이고 경제는 역시나 안 좋습니다. 이건 팩트니까. 안 좋지만 한국신용평가에서 국내 정유사들 시종등급 전망 다 하향 조치했죠. 당분간 유가나 정제마진 주요 제품 수급 상황 실적 부진 예상된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또 원유 재고는 감소하고 있죠. 연속적으로 나와야겠지만. 그러니 호재와 악재가 지금 공존하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감만 가질 필요 없고 또 너무 긍정적으로 볼 필요 없고 시장에서 나오는 상황을 팩트만 정리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연말이 됐을 때 제가 상반기만 끝나도 여러분들 꽤 많이 회복돼 있을 거다. 본전 이상 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상반기 이제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근데 이미 웃는 분들 꽤 계시죠. 연말까지 보면 더 다들 이제 뭐 박수 치면서 마감할 수 있어요. 아, 코로나 그거 있었지 올해. 아, 좋은 큰 이슈였는데 나에겐 기회였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6월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급이 나오기를 우리도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숫자 3 남겨주시면 잘 봤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성공적으로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